권역이야. 물 권역? 뭔 소리야? 우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수권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니까 지하수. 또 뭐 있어요? 생활 폐수, 생수. 원하는 답은 아니네요. 해수, 바닷물, 그죠? 바닷물, 지하수, 강물, 그죠? 강물 같은 거, 시냇물 같은 것들이 있겠죠. 빙하도 물이야.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그게 쌓인 게 빙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발된 물이 눈이 돼서 내려온 거니까 걔도 수권으로 들어갑니다. 빙하도 수권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이런 수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고요. 자, 수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볼 건데, 먼저 면적 체크합시다. 표면적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거는 뭘 상상해 주면 되냐면, 우리 지구본이 있잖아, 지구본. 지구본에서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다 물이죠. 그게 표면적으로 따졌을 때 육지의 비중이 30%, 나머지 바다의 비중이 70%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북한보다 25%에 그죠? 남반구는 별 많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표면적의 70%가 바로 수권이 차지하고 있다. 물의 비중이 훨씬 더 크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는 그 육지만 쫙 모아놓은 거라 바다가 좀 없어 보이지만 지구본을 뒤를 돌려보면 다 바다예요. 거의 다 바다입니다. 뒷면은 거의 다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본이 앞에 있고 이렇게 돌리면 뒷면 나오잖아. 앞면은 좀 우리나라가 있는 부분은 이제 육지가 많은 쪽인데 살짝 뒤로 돌려보면 상대적으로 더 바다의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면의 70%의 숫자를 먼저 기억합시다. 그리고 표면적의 70%야. 양이 70%라는 얘기 아니야. 표면적의 70%를 차지한다는 거. 두 번째, 수권은 제일 많은 게 해수가 가장 많습니다. 해수. 자, 체크하세요. 해수가 몇 퍼센트다?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을 100%라고 했을 때 해수가 97.47%예요. 거의 98% 가깝죠? 2%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수입니다. 음료수 중에 2% 있죠? 2% 부족한 거야. 그만할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해보자. 자, 해수가 가장 많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수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짜지 않은 물, 뭐라고 한다? 담수라고 합니다. 담수. 해수는 짠물이고 짜지 않은 물을 담수라 그래요. 쌤 무슨 수예요? 쌤 성수죠. 성수는 여기 몇 프로 안 들어가죠? 수권이 아니죠? 생물권이죠? 재밌다. 왜? 수가 무슨 숫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담수가 나머지 2.53%를 차지합니다. 더하면은 100%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해수 말고 담수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게 이겁니다. 담수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빙하입니다. 빙하. 빙하가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없잖아. 그지? 저 위에 고위도 지역에 가면은 북극이든 남극이든 고위도 지역에 가면은 빙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2.53% 중에서 1.76%가 빙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도 채 안 되는 나머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물들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많은 게 지하수고요. 그 다음에 강과 호수물이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지하수와 호수하천수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물이 채 1%가 되지 않는 물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물들 모아다가 정수장에서 걸러가지고 우리 수돗물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이용하는 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지구에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뭐하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 해수를 막 마실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빙하를 막 갖다 이용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많지 않다. 이만큼밖에 안 된다. 항상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한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가 근데 거의 집 한 채만 해요. 집 한 채만한 장치가 있어야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이걸 설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해수 담수화를 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책에서도 그 기술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아직까지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거 이용하던데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알고 있어. 이용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빠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를 제한 나머지 것들은 다 담수라고 불러주고 있고, 담수 중에는 빙하가 제일 많다는 거, 이거 암기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하로 흘러 들어간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모두 강과 하천으로 흐를까? 아니야.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대부분 내려가고 아주 일부만 흐르는 겁니다. 알겠죠? 지하수가 훨씬 더 많다. 비율로 따지면 76배죠. 76배만큼 많죠? 76배만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 기술력이 플러스 강의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는 빙하를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양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빠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수건을 구성하는 물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봐봐. 첫 번째, 우리 알고 있어요. 해수는 수건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지? 그리고 맛은 짠맛이 나죠. 왜 짜죠? 소금 때문에, 맞아요. 소금 때문에. 근데 바닷물을 이제 수영하다가 바닷물을 먹어본 사람은 짠맛만 나는 게 아니야. 약간의 쓴맛도 나거든요. 먹어봤나요? 쓴맛이 나는 게 옆에 친구가 수영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또 다른 염류 때문에 그래요. 황산 나트륨이라던가 또 다른 염류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쓴맛이 나는 성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염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짠맛이 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담수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빙하였죠. 눈이 쌓여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입니다. 체크. 눈이 쌓여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 빙하하고 뭘 구분해 줘야 한다는 얘기야? 빙산입니다. 빙산은 바닷물이 너무 추워서 바닷물이 얼어붙은 거야. 안 짜요. 바닷물이 얼어붙을 때 순수한 물들끼리만 얼어붙고 소금은 밀어내거든. 그래서 빙산은 짜지 않아. 빙하도 짜지 않겠지. 그래서 고체 상태의 얼음은 짠 게 없어요. 바다에서 얼음이 생기더라도 걔는 짜지 않습니다. 자, 에스키모인들이 빙산을 잘라다가 자기 갖다가 이렇게 물을 끓여 먹거든요. 짜지 않습니다. 물이 얼 때는 순수한 물들끼리만 얼게 돼요. 우리 혼합물 할 때 배웠어. 혼합물 할 때 배웠어. 그래서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많이 분포하게 되겠죠. 자, 빙산과 빙하의 차이점 알겠죠? 빙산도 당연히 수건입니다. 당연히 수건인데 걔는 극지방 또는 고위도 지방에 있는 해수가 그냥 얼어붙은 걸 빙산이라고 하는 거고, 빙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빙하라는 녀석은 눈이 쌓이면 자, 눈이 쌓였는데 온도가 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면 계속 그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눈이 와. 다음에 또 눈이 와. 계속 쌓이면 밑에 있는 눈은 꽉 눌릴 거 아니야. 압력으로. 꽉 눌려서 딱딱해서 완전히 딱딱한 얼음 덩어리가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빙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는 눈이 쌓일 수 있는 곳에서 빙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들어. 육지 위에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야. 육지 위에 빙하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빙하와 빙산의 차이점. 그래서 남극 대륙이 대륙이잖아. 남극이 대륙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극에 빙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육지 위에 쌓여야 하니까. 자, 그 다음 하는 게 지하수죠.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천천히 땅 속에서도 천천히 흐릅니다. 지하수가 고여만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흘러요.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고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호수와 하천수는 지표를 흘러다니는 물이나 고여있는 물로서 양으로 따지면 매우 적은 양,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건의 분포까지의 내용입니다. 수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수건이란 지구에 있는 물을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활용하나 봅시다. 활용. 자, 체크. 자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자원이라 부릅니다. 자, 쌤이 이건 과학에서 통용하는 말인데, 이 자원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유용하면 자원이야. 사람이 안 써. 필요 없어. 이런 건 자원이라 부르지 않아. 사람은 필요 없는데 다른 생물들은 되게 좋아해. 하지만 난 자원이 아니야. 이해돼요? 이 자원이라는 표현을 해서 인간 중심적이다.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들만 자원이라고 불러주고요. 수자원은 그래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들, 이런 것들을 수자원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담수 중에서 호수물과 하천수가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호수 하천수가 0.01%밖에 안 되니까 좀 부족하죠. 부족한 경우에 지하수를 뽑아 쓰는 거야.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하수까지는 조금 쉽게 활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하수보다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하천수와 강물이 되겠죠. 지하수는 이제 구멍을 파서 뽑아내야 돼. 모터를 돌려서 막 뽑아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두 개를 합치더라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0.77%. 0.77%밖에 안 됩니다. 해수는 짠맛이 나서 사용할 수 없고요. 빙하는 얼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게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나 해수 담수화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활용하는 법들을 추가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자원을 확보했다면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자, 이거 시험 문제야. 쓰는 용도인데요. 어디다 쓰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를 씁니다. 다른 건 보면 알겠어. 여기까지는. 그죠? 생활에 쓰는 거, 농업에 쓰는 거, 공업에 쓰는 거. 그죠? 유지용수는 뭐야? 유지. 동네 유지한테 주는 물인가? 아니겠죠. 그죠? 유지가 뭐죠? 유지? 봐봐.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 쉽게 생각해서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 같은 걸 생각해 주면 돼요. 댐을 만드는 이유가 댐에다가 물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방류시켜서 농사를 짓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댐이 없어. 비가 엄청 많이 오면 다 물이 엄청 많이 흘러가. 그죠? 홍수 나고 막 그래. 근데 비가 안 오면 물이 이제 없어. 농사 망해 막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댐을 짓는 거야. 댐을 지어 놓으면 비가 많이 올 때 댐에 물을 저장해놔. 댐에다 댐을 이렇게 막아 놓으면 물이 많이 비가 많이 내리면 댐에 물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홍수가 나지 않아. 비가 안 와. 한참 가물었어. 어떻게 하면 돼? 댐 문을 열어요. 그때 물이 공급되는 거야. 물이 공급되면서 또 충분한 물을 확보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입니다. 그렇게 우리 거기 댐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 하천의 기능, 농사를 짓는 하천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댐을 떠올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유지용수는 댐에 저장된 물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생활에 쓰는 거, 마실 때, 요리할 때, 농업에 쓰는 거, 공업에 쓰는 거, 제품 만들 때 물이 필요하거든. 또 만든 제품을 씻을 때 어떤 물이 필요한 거, 그걸 공업용수라고 불러줍니다. 시험 문제 뭘 물어보냐? 우리나라에서는 4가지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농업에 가장 많은 물을 쓰고 있어요. 농업에. 우리나라도 농업을 아직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못 보잖아, 인천에서는. 그지? 근데 이제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특히 논농사 같은 것들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 농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댐에 저장된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용수가 2등이에요.
오른쪽에 표 나와 있어요. 유지용수가 2등이고요. 세 번째가 생활용수.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게 그 다음이고, 마지막에 공업용수가 가장 적게 사용됩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게 제일 많게, 어떤 게 제일 적게,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 줘야 돼요. 자, 오른쪽에 표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수자원 활용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1, 2, 3, 4등. 근데 이제 생활용수가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물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까지 미래에는 이거의 양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업용수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농사를 많이 안 짓는 추세니까 농업용수는 점점 줄어들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수건에 대한, 수자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용도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나라의 수자원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수자원. 자, 물은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하죠. 여러 가지, 방금 말한 이 네 가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산업 발달, 또 생활을 위해서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봐봐.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적죠. 0.77%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한정되어 있어. 게다가 환경 오염으로 점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다? 그래서 지하수에 주목하고 있는 거야. 땅속에 묻혀있는, 땅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이제 좀 꺼내서 많이 써야겠다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좀 양이 많고 지속적으로 비가 오면 채워지기 때문에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라는 말이 되어 있고요. 가뭄이 발생할 때도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쌤, 댐을 더 지으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댐을 지으면 문제점이 있어. 댐의 문제점. 여기 댐 건설을 하면은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 하지만 댐 건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댐 건설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봐봐. 여기가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야. 이 가운데를 하천이 막 흘러. 근데 저 앞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저 밑에다가 댐을 꽉 건설, 엄청난 큰 댐을 건설한 거야. 비가 막 내려. 물이 흘러가다가 더 이상 못 흘러. 쌓이고 이게 다 물바다가 돼.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가, 우리 숲이 다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댐을 건설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수자원을 활용하기 좋지. 하지만 그 밖에 생태계 입장에서는 파괴가 되는 거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합니다. 물바다가 되는 거야.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원래 나무가 있던 숲이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댐 건설은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댐을 건설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댐 2개를 건설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아마 쉽진 않을 테지만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니까 좀 눈여겨보면은 누구는 반대하고 막 이럴 거야. 반대하는 이유가, 대부분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댐을 만들면 여기 생태계가 다 무너집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고요.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기술을 확대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오염되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지하지? 물을 절약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절약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아주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4번과 5번만 정리하고 이제 2번부터 보자.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봐봐. 이렇게 우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유지용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수자원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을 하게 돼요.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야. 수자원으로 전기를 만들기도 한다. 또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할 때 조수 발전을 하기도 하고, 밀물대 물을 가뒀다가 작은 수력 발전하는 것을 조력 발전이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밀물 썰물을 이용한 발전 방식, 그것도 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수자원의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 생산 측면에서도 수자원이 활용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음으로 해서, 강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래프팅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잖아요. 유람선 띄울 수 있는 공간 제공하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걸 심미적 자원, 관광 자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또는 뭐 이렇게 사 먹는 물의 대부분은 다 무슨 안반수, 그죠?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뽑아 올린 안반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생수를 개발하는데도 지하수가 이미 활용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 먹는 대부분의 물은 그래서 다 지하수예요, 지하수. 도로를 물 청소할 때도 이용을 하고요. 공업 제품을 생산할 때도 이용을 하고요. 농작물은 당연한 거고요. 냉난방 등에도 활용됩니다. 냉난방 등에도 활용된다. 혹시 그 본 적 있나? 너무 더울 때 길에서 물을 쫙 뿌려주는 장치. 공원에 가는데 물을 막 뿌려주는 장치. 이런 것들도 수자원, 어쨌든 수자원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 지역의 열기를 식혀주기 위한 장치니까 이런 냉난방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온천도 물이죠. 온천도 수자원이니까 온천에서 사람들이 관광 자원이나 이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물을 절약하는 방법.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일 텐데, 빗물을 모아서 이용한다. 우리 아파트에 빗물 모아서 쓰는 거 알아요? 아파트 잘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수저장소라는 곳이 있어요. 우수저장소. 우수저장소가 우스운 곳이 아니라 빗물을 모아놨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었죠? 난 되게 우스웠는데. 절대가 아니야, 지금! 자, 아무튼. 우수.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이용하는 거. 빗물을 모아서 뭐 이렇게 청소할 때 이용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빗물을 막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빨래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하면 좀 물을 아낄 수가 있겠죠. 수도꼭지도 절수형 수도꼭지. 칼칼칼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서 탁 하면 막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럼 약간 절수형 수도꼭지 이런 거 있어요. 좀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분사 형태로 나오는 수도꼭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물을 좀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치할 때, 설거지할 때 물을 콸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받아놓고 하면 좀 아낄 수 있다. 그런 상식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오늘 건 되게 쉽네요.